시험 공부하느라 되게 바쁘시죠? 그렇지만 필요하면 이제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라는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힌트를 좀 문제를 보면서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힌트가 될 조건들은 일단은 여기 60도, 30도가 힌트가 돼요. 우리 이 문제에서는 뭘 요구를 하는 거냐면 힘 두 벡터가 있는데 이 힘 벡터 두 개를 합쳐볼래?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알짜 힘을 물어봤기 때문에, 알짜 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직접 벡터 성분을 x, y 나눠서 풀거나 또는 그림에 있는 걸 힌트 삼아 풀어야 되는데요. x축 요거 우리 직선 요거 180도잖아요. 근데 90이래. 180에서 30 빼고 60 빼면 남는 게 여기가 90도예요. 90도. 그래서 요 9N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보시면 낯익은 비율이 나와요. 얘가 9N이거든요. 낯익은 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요게 이제 알짜 임팩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보러 갈게요. 여기서는 문제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잘 읽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는 세 벡터 크기는 1이래요. A 거만 남겨줬어요. A만 1이라고 줬고요. 나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얘를 잘 보시면 요 각도는 얘랑 억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삼각형 안에 세 개의 각이 세타로 똑같아요. 그럼 세타는 60도라는 말이 되고요. 이 삼각형들은 전부 다 그죠? 정삼각형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거 방향들 좀 진짜 잘 봐야 돼요. 방향. 여기 있는 보고들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문제 역시나 눈을 잘 뜨고 크게 눈 뜨고 찾아주시면 돼요. 한 칸은 1이고요. 그리고 힘 벡터는 3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 x 성분, 그다음에 뭐 방향, 그다음에 전체의 크기 물어보는데요. 더하기, 빼기 잘 해주시면 되고, 더하기, 빼기 하실 때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이렇게 되지만 제가 그리고 있는 얘는 마이너스 F1 조금 옮겨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F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F3 이렇게 옮겨볼까요? 네, 요거 그 다음에 그쵸, 마이너스 F2라는 거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크기, 합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읽으면서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은 질량이 2kg예요 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X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어요 라는 거, 그리고 F1 성분이 주어졌고요. F2 성분은 주어지다가 말았어요.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어요. 직선 운동하고 있다는 거는 운동하는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쪽으로 힘이,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 나타난 F1과 F2를 두 개를 잘 더해보면 X 성분은 0이면 안 돼요. 근데 Y 성분은 얘는 0이어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 X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면 기억은 2N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짜라락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 그림은 요 해석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잠시 그려드릴게요. 네. 각도는 세타고요. 물체는 여기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축을 좀 그려볼 건데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해요. 그죠? 자, 얘를 쪼갤 건데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쪽 방향의 힘 하나랑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쪽 방향의 힘 하나 이렇게 쪼개져요. 자, 이제 각도가 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지금 빗금 쳐져 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여기 각도는 같은 걸 써요. 그리고 여기는 90도, 여기도 90도입니다. 닮은 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 사이 요 각도가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근데 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해요? 그죠? 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됩니다. 알짜 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mg의 사인 성분이 되죠. mg 사인 세타 성분이 되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mg 크기가 코사인 세타라는 성분이 되는데 이 물체는 지구 쪽으로 지구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당기고 있는 mg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면이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 이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면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인 수직항력이 존재해요.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랑 똑같냐면 mg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왜요? 물체는 이동하는 방향으로만 알짜힘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과 면이 물체를 받치는 요 힘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지만 합쳤더니 저 mg 사인 세타라는 크기의 힘만 남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굴러가요 하는 상황들을 해석을 해가시면 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떤 상황인지 물체를 좀 볼게요. 자, 물체 힌트가 될 만한 단서들을 좀 뽑아내 보겠습니다. 각도가 30도, 45도예요. 그리고 정지해 있습니다. 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지해 있다라는 건요. 알짜 힘이 각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이 0이에요 하는 거고요. 여기 A 물체에 한번 쪽에서 보면 A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MAG 그리고 A를 빗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요 알짜 힘. 요 알짜 힘은 mg, mag, 사인 세타고요. 이 면이 A를 받쳐주고 있는 힘의 크기는 mag, 코사인 세타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게 되면 mbg, 그죠? 코사인 세타. 여기서는 각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써버릴게요. 여기는 세타가 아니고 여기도 여기는 코사인 30 여기는 45 그리고 이쪽으로 mpg 사인 45 여기는 30 mpg가 돼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알짜힘이 0이라는 거 각 물체에서 지금 A를 빗면으로 내려가게 해준 MAG 사인 세타랑 B를 빗면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MBG 사인 세타 크기가 똑같아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실이 커트 됐어요. 실이 커팅 됐다면 요게 이렇게 컷 됐다면 A는 A한테 적용하고 있는 노란색 힘, 알짜 힘 방향으로 질량 MA를 가지고 가속대 갈 거고요. 그리고 B는 MBG 사인 세타라는 알짜 힘을 받으면서 MB라는 질량이 가속되면서 갈 거예요. 가속도 크기는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힘의 합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힘을 일단 좀 표시를 해볼게요. 힘 표시를 하기 전에 자, X축, Y축 그려놓고 볼게요. 자, 실 P가 질량 M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방향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TP라고 해볼게요. Q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TQ입니다.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친구. MG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건 이 세 개의 힘 이 벡터를 다 합쳤더니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요? 문제에서 줬거든요. 정지에 있다니까. 정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짜힘이 0. 그래서 여러분이 TP의 X성분 그 다음에 TQ의 X성분을 두 개를 더하면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TP의 Y성분 그리고 TQ의 Y성분 두 개를 더하면 MG가 되어야 돼요. 두 개의 식을 잘 요리조리 저 각도들을 잘 써서 넣어주시면 풀릴 문제예요.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아직도 방향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토크는요. 토크 돌림힘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거리 축에서부터 힘을 주고 있는 점까지의 거리 R 벡터에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힘 F 벡터를 크로스 곱 이제 벡터 곱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 계산은 이렇게 돼요. 거리, 크기, 힘의 크기 그리고 거리와 힘 R 벡터와 F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R 벡터고요. 요게 F 벡터라고 하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사이 각도 여기가 세타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의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1 배우면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세타가 90도일 때 코사인 90이 0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수직이면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얘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인 세타라는 친구 때문에 만약에 세타가 0도거나 180도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토크의 크기는 0이 돼요. 0이 됩니다. 요거를 잘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잘 정지해 있고요.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데 정지해 있으면 알짜힘의 크기를 구해도 0이 돼야 되고요. 돌림힘, 토크를 다 구해서 더해놓은 그 알짜 토크를 봐도 0이 돼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방향 찾는 것들 많이 헷갈려 하던데 아직도. 자, 만약에 R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F 벡터가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쫙 뻗어주시면 돼요. 뻗어서 어떻게 말아주시면요. 오른손은 네 손가락을 R에서 F 방향으로 R 쪽으로 뻗었다 자연스럽게 F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R 쪽으로 뻗어가다가 갑자기 F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그러면 엄지는 돌림인 방향이 돼요. 이걸 아무리 연습을 해야 아니요 이건 또 느낌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알아요. 그렇지만 처음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은 한 번씩 해주세요.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도 정지에 있어요. 여기는 회전축이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하나가 무너져 내린다면 이거는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어딘가 하나를 축으로 놓고 빙글빙글 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보시고 누가 수평으로 정지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 친구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을 다 그려주시면 돼요. TP, TQ 그 다음에 질량은 추가 막대의 2배이다. 추가 만약에 질량이 M이라면 질량은 EMG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축을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축 여기다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축을 잡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축을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는 어디다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편한 곳에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식은 돌림힘을 다 더해주는
알짜 돌림 0, 그리고 알짜 힘 0이라는 식 두 개를 세워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문제들은 연습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쭉쭉쭉쭉. 네, 자, 이 문제들 볼게요. 얘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동거리와 변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다시 말해서 너 속력이랑 속도 이거 구별할 줄 알아? 라는 문제예요. 설마 고3인데 물리2 듣고 있는데 구별을 못하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문제 보시면 그림 가. 나는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X 성분 그리고 Y 성분을 나타낸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제발 문제 잘 읽으세요. 그래프 그냥 익숙한 그래프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다 풀고 나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꼼꼼히 글을 읽든 그래프를 봐주시든 해주세요. 안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질량은 2kg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건 X방향으로는 V, T 그래프, Y방향도 VT 그래프인데 좀 달라요. 뭐가요?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고요. 얘는 0이 아닌 운동이에요. Y방향으로는요. 가속도가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로? 그쵸. 4m/s로. X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져요. 가속도 얼마예요? 그쵸. 1.5. 뭐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아마 디귿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X방향의 크기랑 Y방향의 크기 보셔야 되는데요. X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평균을 어떻게 구해? 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4초 동안에 이동한 X방향으로 이동한 그 이동거리를 4로 나눠서 평균을 직접 구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처음 시작했던 속도, X방향의 속도랑 4초일 때 X방향의 속도 두 개의 평균값, 중간값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초 동안에 0에서 6까지 올라갔으니까 중간값 3이고요. Y방향은 4m/s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요것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디귿입니다. 나머지 기억님은 차분하게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디테일한 값으로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A, B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해 라고 대놓고 나오면 가속도가 일정했구나. 그러면 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쓸 수 있구나. 얘는 직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품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t. 두 번째, 변이는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 t의 제곱. 가끔 여러분 중에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 벡터예요. 변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 변이 벡터곱은요.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제곱이에요. 3번식은 위에 있는 저 친구들 두 개를 연립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아마 물리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물체 해준 일 사이 관계에서도 저거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유도하다 보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A는 R점에 와서 내려가는 속력 몰라요. 그렇지만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봅시다. 중력 가속도 주어졌어요. G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거 좀 볼게요. 여기 거리들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다 10m씩으로. A는요. P에서 R까지 내려오는데 20m 움직였고요. 시간은 T초 걸려요. T초 동안 P에서 R까지 가요. 근데 B는 T초라는 시간 동안에 Q에서 R까지 갑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 두 개 A랑 B에 대해서 세우는데 주의사항 T는 똑같아요. T는 A한테도 T고요. B한테도 T예요. 쌤, T가 늘 그렇나요? 아니요. 이 문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식을 한번 다 써놓고 연립할 게 있나? 뭐 사라지는 게 있나? 구할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보시면 하나 눈에 띌 거예요. 그리고 B는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요. 여기 있잖아요. 물체 B를 Q에 가만히 놓았을 때 가만히 정지시켜서 손만 뗐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왼쪽에 썼던 요 공식 그대로 또 한 번 더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가르치는 쌤들에 따라서 에야 뭐 공식을 쓰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 그리면 한 방에 끝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V0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디서든 수평으로는 V0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수직으로만 변해요. 수직으로는 여기서는 수직 V0 0이고요. V0로 쓰면 안 되겠다. 수직 V는 처음에 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생겼겠죠? 근데 여기서는 요만큼 생겼는데 요 VR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요. 여기 써져 있는 거. 2V0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에 여기 루트 씌운 거. 근데 요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일정하잖아요. 얼마로? 그죠? 가속도 G로 일정해요. 힌트를 조금 더 줘볼까요? 여기 ED, D 수평 방향으로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거리가 2배 차이 난대요. 걸린 시간은 몇 배게요? 그거 이용해서 요 그래프에 네모, 세모, 네모 프라임, 세모 프라임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나오는 문제. 공식 쓰셔도 되고 그래프로 보셔도 돼요. 편한 걸로 하세요. 자, 이 문제 재밌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은 가물가물하니까 믿지 마시고. 자, 포물선 운동합니다. P는 최고점이고요. 수평 방향으로 30도 이런데요. 여러분이 일단 표시할 수 있는 거 뭐냐면 V에 V 코사인 45 그죠? 이 값은 어딜 가나? 다 똑같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 잘 모르는 얘가 있죠? 얘를 만약에 VQ라고 할게요. 근데 VQ에 코사인 30도 한 양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또 힌트고요. 요 P 지점에서는요. 수직 방향의 속도가 0이에요. 왜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력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위아래 입장에서는 Y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처음에 발사될 때는 V sin 45라는 크기의 속력이 있어요. 여기서도 Y축 방향에 대해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그래프 보셔도 돼요. 여기가 V sin 45고요. T초만큼 걸리는데요. 요 기울기는 G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아마 여기 넓이일 거예요. 이동했어를 보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거 가지고 쭉 풀어가시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 이것도 저는 재밌게 봤던 문제였습니다. 1초가 지나요. 10m 이동하고요. 수평 속력을 쳐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T가 1.5일 때 Y방향의 속력은 잘 모르지만 Y방향의 속력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VY라고 하면 1.5초 뒤에는 VY가 0이 되는 이 신기한 현상은 어느 상황 속에서 일어나냐면 1초마다 10m/s씩 속력이 변하는 요 상황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1초에 10이 줄어들고 1.5초 만에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게요? 와 수평속도 이용해서 크기 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얘도 재밌었어요. 금방 풀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얘는 속력 몰라요. V라고 할게요. 근데 V
y 그 다음에 이쪽으로 v x가 있을 건데요. vy는 v의 sin 60일 거고요. vx는 v의 코사인 60일 거예요. 근데 여기 값이 하나 나와버렸네요. 뭐가요? 그죠? vy 처음에 얼마? 30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30은요. v sin 60이에요. 그러면 v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t0 구할 수 있을걸요? 왜냐면 중력과 속도가 10이거든요. 1초의 속력이 10씩 떨어져요. 1초 후에 20, 1초 후에 10, 몇 초 후에 0. 그죠? 얘도 구할 수 있어요. t0. t0 구하고 났더니 요 넓이 있죠? 요 삼각형. 자, 삼각형 넓이가 의미하는 건 공이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동한 높이의 높이, 최고 높이. 수평면에서부터 공이 올라간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가 됩니다. 그거 이용하고 이리저리 돌리면 답 나올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 잘 나올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러 갈게요. 오른쪽 그림 이번에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표가 나와요. 여기도 비슷한 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질량 줬어요. 시간도 줬고 X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라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는 플러스 X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플러스 X방향으로 이 정도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야. T가 0일 때. 그러면 이 물체에는 뭔가 작용을 했다라는 걸 표에서 줬고요. 표에서 준 걸 봤더니 힘을 줬어요. 알짜임 X방향으로 3N이고요. Y방향으로 4N이에요. 대각선으로 5N의 크기만큼 알짜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물체는 처음에 요 1m/s라고 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Vx, Vy 실제로 시간에 대해서 식을 써서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찍히는 좌표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얘는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 어떻게 갈까요? 그죠?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3 뉴턴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에서 가요. 위에서 갑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은 처음 속력만 잘 체크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Vx 처음에 5고요. Vy 그죠? 2m/s예요. 요렇게 돼 있는 요게 지금 V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타고 이거 이용해서 쭉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디귿 산술기야 안 돼요 라는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제 잘 읽으세요. Y축으로부터 떨어진 최대거리. Y축에서 떨어졌대요. Y축에서부터 떨어진 최대거리.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려놓은 저 두 개의 화살표는 Y값이 변하는 건가요? X값이 변하는 건가요? 그죠? 요 말은 X값이 맥시멈 되는 포인트가 어디야? 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오른쪽 그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배웠던 거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번 단원 썼던 거 써먹을래 하셔도 돼요. 질량은 3kg고요. 여기서 준 그래프는 달라요. 하나는 힘을 줬고요. 하나는 속도를 줬어요. Y축 방향은 속도고요. X축 방향은 힘을 줬어요. 쌤 어떻게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힘에다가 시간 곱한 물리량을 배웠어요. 심지어 힘도 일정이야. 뭐죠? 그쵸?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물체가 충격량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의 변화량으로 바뀌어요?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정지에 있던 물체이기 때문에 그냥 충격량 다 때려 박아서 운동량으로 다 바꿔줘도 돼요. 뭐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없이 받은 충격량이 운동량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때 질량을 써먹으시면 돼요. 또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질량이
x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질량이 3이래요. x방향의 힘은 6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푸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운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 두 가지 개념 가속도랑 속도로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X축 따로, Y축 따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쭉쭉쭉 어려운 문제들은 조만간 한번 다시 찍어 돌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활동지예요. 여기는 쌤 어려워요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 정도는 할만하지 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한대요. 이게 무슨 말? 등속 원운동해요 라는 얘긴데요. 등속 원운동 이제 개념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요. 질량이 M이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원운동을 만들어 줘야겠죠. 원운동 할 수 있게 해주는 R자 힘은요 구심력이 돼요. 아마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 힘과 저 힘을 합쳤더니 구심력 방향, 다시 말해서 R자 힘, 원운동 할 수 있게 해주는 R자 힘만 남을 텐데요. 그 R자 힘은 구심력이라고 부르고요.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구심력이라는 개념에 이미 써져 있다시피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구심력인 친구는요 힘이다 보니까 힘이 R자 힘, 그래서 F는 ma라는 기본적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요. 각 속도 오메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력 V는 이미 다 배웠던 걸로 구할 수 있어요. 속력, 우리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다가 이 말을 좀 넣어보게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뭐라고 해요? 그죠? 주기라고 해요. 한 바퀴 돌면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요? 변이 아니고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는 저 원주라고 해요. 2파이 R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각속도는요, 뭘 각속도라고 하냐면 걸린 시간분의 각도 변화거든요. 이거 조금만 옮길게요. 여기다 이렇게 걸린 시간분의 각도 변화라고 쓰는데 여기 앞에도 한 바퀴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뭐예요? 주기 t분의 한 바퀴 돌면서 변한 각도 얼마예요? 그죠? 2파이예요. 선생님 여기 낯익은 친구가 위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속력 V는요 반지름 R에다 각속도 오메가 써주시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속도 크기 구하는 거 주구장창 열심히 좌라라락 했는데 실제로 저 A라고 하는 친구 얘는요 원운동 할 때 생기는 가속도고요.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길고도 긴 유도 과정이 있었지만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써요 라고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중간 과정 기억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단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랑 같아요? 구심력의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의 방향도 늘 원의 중심 방향을 가리킵니다 라는 거 기억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뒤에 있는 문제들은 금방금방 해결될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러 갈게요. 그림 가는 등속 원운동하는 평면에서 O를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X성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X성분을 표현했다고 하니까 한번 표현 좀 해볼게요. 물체가 지금 제가 찍은 파란색 점이 왔을 때는 이렇게 속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빨간 점 찍은 곳에 왔을 때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노란 점 찍은 곳에 오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까만 점 찍은 곳에 오면 이렇게 생길 텐데요. 요것들을 연속적으로 쭉 추적해서 그렸던 게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됩니다. 파란색 점은 어디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1초 또는 3초에 그려지는 거고요. 까만색 점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시간이 0일 때. 빨간색은요. 마이너스 3인 곳이 되겠죠. 그러면 까만색에서 파란색을 지나쳐서 빨간색을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다시 까만 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또 봤을 거고 뭐 광학 여기서도 봤을 텐데 파동 이쪽에서 원래 있던 곳에서 다시 그 위치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여기를 주기라고 해요. 몇 초? 4초. 요걸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주기 나왔고요. 주기랑 t분의 뭐 2파이가 오메가고요. t분의 2파이 r이 얼마고요 하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없나요? 이거 이용하면 이제 뭐 반지름 나오고요. 뭐 나오고요. 짜라라락 나올 거예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왼쪽 그림 아주 예쁜 각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 바퀴 돌면 360도 도는 건데요. 지금은 몇 도씩 가는데 2초씩 걸려요. 그죠? 60도 가는데 2초씩 걸려요. 그러면 주기 찾을 수 있겠죠? 반지름 나왔고요. 질량도 나왔어요. 어머나 좋다. 다 나왔네. 등소건 운동하네. 세상에나. 그러면 다 구했네. 그죠? 넘어갈게요. 공식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속력 V는 주기 T분의 2파이 반지름 R 맞죠? 자, 각속도 오메가는 주기 T분의 2파이 맞아요? 이렇게 돼요. 자, 우리 구심력은요? 구심력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근데 가속도 A를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M R분의 V 제곱이라는 형태로도 써요. 이거는 좀 잘 기억해두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유는 뒤에서 케플러 얘기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이 정도 알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요, 사실. 자, 여기서는 좀 이제 낯선 형태의 문제예요. 각속도가 일정하대요. 각속도가 뭐였죠? 오메가는 주기 t분의 한 바퀴 도는데 변한 각도 360도 2파이예요. 각속도 값을 아는데 주기를 몰라요. 그럼 주기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AB는 고정돼 있어요. 거리는 뭐 눈으로 보다시피 요게 RA고요. 요게 RB예요. 그리고 질량은 같대요. 하는 게 아주 크리티컬한 힌트가 돼요. 그래서 옆에서 했던 요 식들 있죠. 요 식들 아이고 빠졌다. 요 식들 잘 요리조리 버무리고 활용하시면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네 문제 남았는데요. 네 문제 같이 좀 볼게요. 자, 왼쪽 문제는 맨 첫 단원에서 했던 그 힘의 합성이랑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힘을 좀 그려볼게요. 요 방향의 힘 뭐라고 부르나요? 그죠? 장력이라고 불러요. 장력은 실제로 있는 힘이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그죠? 중력이 있어요. 중력 mg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밀린 것 같아서 옆으로 이동 좀 할게요. 자, 얘네 둘을 합쳤더니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합쳤더니 장력 더하기 중력을 했더니 얘가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게끔 하는 힘 뭐라고 불러요? 그쵸? 구심력이 되어줘야 됩니다. 구심력이 남는다는 것만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요 방향으로 남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요 반지름 구해주셔야 되고 질량 줬나요? 그죠? 질량 줬어요. 질량 이용해서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요 친구의 주기를 구해주셔야 돼요. 주기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얘들 다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쁘게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얘들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재밌는 문제인데 디귿 좀 주의해 주세요. 디귿 한번 읽고 갈게요. 막대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3초일 때랑 5초일 때랑 같아요. 3초일 때랑 5초일 때, 3초일 때는 가장 밑에 있을 때고요. 5초일 때는 가장 높이 있을 때예요. 조금만 물체를 그릴게요. 물체를 시커멓게. 여기 있을 때랑요. 여기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막대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 중력 좀 그려볼까요? 중력을 그리면 중력 mg 이거는 복사. 쌤 왜 복사하세요? 얘는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알짜 힘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왜요? 원운동 해야 되니까요. 얘도 이쪽 방향으로 알짜 힘이 존재해야 돼요. 알짜 힘. 얘도 알짜 힘. 그러면 얘가 알짜 힘인데요. 이 알짜 힘이 나오려면 막대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당겨주고 있어야 되나요? 저 물체를 화살표로 표현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mg랑 요 노란색 막대가 당기는 힘 두 개를 더해서 알짜 힘이 나오는 거. 윗방향에서는 저렇게 되고요. 아랫방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엄청 커요. 요게 막대가 요게 바로 막대가 공을 당기는 힘이 돼요.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바뀌어요. 나머지 두 힘은 크기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방향이 바뀌었을 뿐. 심지어 중력의 방향은 일정한데 알짜힘 방향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막대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변합니다. 공이 아래에 있다가 올라가는 동안은 점점 작아질 거고요. 위에 있다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은 점점 커질 거예요. 이 변화들까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옆에서 썼던 저 속력, 각속도, 구심력, 주기 이런 애들 가지고 그대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회전 방향 찾으실 때는 그림 나와 다를 다 쓰셔야 돼요. 수업 중에 아마 그 중에 하나만 보시고 좀 이거 이상한데 해가지고 회전 방향 틀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 방향 찾고 나면 아까 썼던 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내용 그대로 쓰면 문제는 풀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잘하니까요. 자, 오른쪽 그림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문제 좀 잘 읽으세요. P의 길이 줬고요. 각도 줬어요. Q 수평면이랑 나란하대요. 그리고 P랑 Q랑 저기 원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은데요. 속력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계산이 복잡하게 생겼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 노란 화살표 크기랑 요 노란 화살표 두 개의 크기는 같아요. 왜요?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저 크기를 뭐 2배다, 3배다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같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T라고 하면요. 얘도 T가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 힘 뭐예요? 그쵸? 중력. 여기서 문제는 이 P한테 공이 당겨지고 있는 장력에 얘의 요 성분이 얘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라는 거에서 출발해서요. T의 크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T 사인 60도가 mg예요. 그러면서 y축에
성분이 0이 됩니다. 0뉴턴이에요. 부터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야 좀 더 수월하게 풀려요. 그리고 수평 방향 헷갈릴 수 있는데 X축 방향은요. 수평 방향은 이미 Q라는 실이 당기고 있는 T라는 장력과 그 다음에 Q라는 실이 당기고 있는 장력의 성분 T 코사인 60이죠. 60이라는 양만큼이 있어요. 요게 무슨 힘의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요게 구심력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속력이에요. 구심력은요. 질량의 A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질량의 R분의 V제곱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 V예요, V. V인데 우리 R 알아요? 요 반지름, 요게 R인데 알죠? 루트 3L에다가 얼마 곱해요? 코사인 60. 짠! 끝!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답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둘게요. 영상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